안녕하세요. 매주 5분만 투자하셔도 기업 경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5분 경영 채널 한국경영컨설팅 김지용 본부장입니다. 청년 고용 시 지원금은 많이 들어본 듯한데 중장년 고용 시에도 지원 제도가 많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용어의 개념부터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고용지원금 제도에서는 신중년 또 중장년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신중년이라는 단어도 노동부에서 말하는 신중년과 행정안전부에서 말하는 신중년이 나이에 대한 개념이 다릅니다. 노동부에서 신중년은 50세 이상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자체에서 이야기하는 신중년은 40에서 65세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년이라는 표현도 제가 일하고 있는 대구시 같은 경우에 40에서 64세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자체 지원 사업들은 그 직원이 대구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올해 같으면 50명 한도로 3월에 이미 접수가 마감이 되었고요. 기업에 400만원, 직원에게 370만원 이러한 지원금이 나오는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지원 제도가 직원이 입사해서 4대 보험 신고하기 전에 지원금 신청 절차를 마쳐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부나 여성가족부나 복지부에서 나오는 사업은 전국 공통사업이지만 행정안전부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나오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세부적인 검색을 하셔야만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구 경북에서 주로 상담을 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 사업은 대구 경북 사업을 중심으로 앞으로 안내를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노동부의 사업보다 행정안전부의 사업이 지원금이 더 큽니다. 2년 동안 거의 한 3,840만원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3명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거의 1억이 넘는 지원금을 활용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별로 운영기관을 두고 별도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복잡한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대구시의 자금들이 대구시에서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 상공회의소, 또 대구 경영자총협회, 대구 테크노파크, 대구 인적자원전문학교, 대구 경북고용복지연구원, 진흥형 자동차 부품연구원, 벤처기업 대구 경북지회 등등 하는 운영기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기관별로 공지사항을 다 검색을 하셔야만 지원금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노동부에서 나오는 사업 중에서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신중년 적합 직무란 사업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직무가 해당이 되지만 단순 노무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1년에 960만원 지원금이 나오는데 입사 전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직원에 한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 제도는 2023년 9월 8일부로 예산 부족으로 사업 참여 신청이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승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직원을 고용할 때 그대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국 사업이어서 직원의 주소는 관계가 없습니다. 4년, 5년 정도 계속 유지되어 왔었고 기업에서 아주 도움이 많이 되었던 제도인데 올해 예산이 마감되었고 내년에도 아마 이 사업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 발표가 되고 있어서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나이는 40에서 65세이고요. 직무는 단순 노무도 대부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지자체 사업들은 해당 지자체에 거주를 하는 조건이고 1년에 700에서 800만원 정도 보통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시행하는 곳도 있고 하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올해 상반기에 이미 마감이 되었고요. 내년에도 상반기에 공지가 주로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확인을 잘 해보셔야 합니다. 경북 지역 같으면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청도군 등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나이는 관계가 없고요. 직무도 관계가 없는데 역시 해당 지자체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에 300만원 지원이 되고 해당 입사하는 직원에게도 300만원 지원이 됩니다. 이 제도 역시 시군별로 시행을 하는 곳이 있고 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올해 사업은 대부분이 마감이 되었는데 지역별로 아직 마감이 안 된 지역도 있으니까 해당 지역은 다 확인을 해보셔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세일 여성 인턴 지원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기업에 320만원 지원이 되고 직원
직원의 6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운영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를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많이 마감이 되었습니다만 아직 구에 따라서 군에 따라서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시니어 인턴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형과 세대 통합형이 있는데 한 3년에 걸쳐서 52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현장 코칭 인력 양성 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이고요. 나이는 관계없고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60만 원씩 3개월에서 180만 원 기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거의 아시고 있는 기업이 별로 없어서 많이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정년 이후에 직원을 퇴사시키지 않고 계속 고용할 경우에 한 달에 30만 원씩 2년간 전체 72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년이 되어서 소급은 되지 않고요. 정년이 되기 전에 취업규칙을 수정해서 신고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고용 촉진 장려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교육을 이수받은 직원을 고용할 경우에 1년에 720만 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개월에 360만 원씩 두 번 나누어 나오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것은 실업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취업에 필요한 교육들을 해주는 그러한 제도인데 면접을 볼 때 그 해당 직원에게 이러한 교육을 받은 것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고요. 교육만 받았으면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해서 평소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업 현장에서 보면 정년 규정이 없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정년 규정은 대표님을 위해서나 직원들을 위해서나 꼭 필요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더라도 정년 규정이 없으면 나이가 70, 80이 되어서 지팡이를 짚고 출근을 하더라도 일만 하겠다고 하면 직원을 내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정년 규정을 두시고 정년 이후에는 정규직은 퇴사하고 그 이후에 1년 단위로 회사에서 보시고 계약직으로 재고용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 입장에서도 한 60세, 65세가 되어서 퇴사하고 싶지만 그냥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으니까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으로 퇴사를 하든지 정년 이후에 1년 단위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면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기업과 직원 모두에게 정년 규정은 두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권고사직이라는 것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권고사직이 있으면 고용지원금에는 불이익이 많이 있습니다. 가끔 대표님들께 보면 좋은 뜻으로 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직원이 퇴사를 하니까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려고 실제는 권고사직이 아닌데 권고사직으로 퇴사 신고를 하시는 경우를 가끔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게 되면 고용지원금의 불이익이 문제가 아니라 부정수급에 동참하신 게 되어서 대표님도 형사처벌까지 이제는 받게 되어 있으니까 절대 이러한 일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로 40대 이후에 고용지원금 제도를 간단히 소개해 드렸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이 중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구체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사업들은 시군별로 공지사항이 나오는 것을 또 운영기관별로 자세히 조사를 해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은 해석되지 않으면 고난이고 해석되면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고난의 깊은 뜻을 모르면 피하게 되고 기쁜 뜻을 알면 스스로 고난에 뛰어든다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고난이 있더라도 또 축복으로 생각하셔서 좋은 일이 많이 있는 한 주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